너 내가 마음에 안 드는구나? 아닌데? 나 되게 마음에 드는데? 호의가 계속되면은 그게 관리인 줄 알아요. 그만 내가 무식해가 시국 뜻도 몰라. 뭐 아들도 아니고 변해변해 됐노. 이런 상황을 어이가 없다 그래요. 지금 내 기분이 그래. 어이가 없네. 시나리오 쓰고 있는 미친 새끼가.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시작하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초장부터 검사해. 안녕하세요. 시간 때가 됐네. 저희가 이제 마지막 녹음이라서 네. 조금 힘에 붙입니다. 계속 네. 한쪽으로 실수하네, 나도. 끝내고 싶다는 거지. 자, 이번 편은 지백 민세정 두 분이 얹어주신 Alone Together. 언론 투겠다. 뭐 혼자 했다가 같이 했다 뭐 하여튼 좀 많이 내가 뭐 이러면서 아성아성하네. 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네, 영화관 황들입니다. 네, 영화관 마케터 황인지 대리님 나오셨고요. 네, 아직 2시간 이상은 극장에 있기 힘든 배준열입니다. 네, 배준현 감독님 그리고 저는 김프로입니다. 요즘에 네. 삶의 화두가 있습니까? 제 삶의 화두요. 네. 있죠. 재활? 건강. 건강. 네, 중요하지. 중요하죠. 네. 네. PT를 시작하셨고. 재활 PT. 네. 네, 이제 가야 되는데. 진짜 중요해요. 네. 네. 황 대리는 어떻게 요즘에? 네, 지금 뭐,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는데, 계속 이렇게 살면 되나? 이렇게 살면 안 돼요? 이렇게 살면 되나? 네. 한 발짝 더 나아가야 되는 게 아닌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토니한테 가야겠네. 카운슬링 좀 받아야겠네. 네. 저는 요즘에 네. 뭐 이제 실질적인 고민들이 좀 있으니까요. 작년에는 그걸 고민했던 것 같아요. 내가 과연 돈을 내 손으로 벌 수 있는 사람인가에 대한 고민이 좀 있었거든요. 이게 월급 받을 때하고 그쵸. 월급을 만들어야 할 때하고는 이게 너무 다른 거예요. 다르죠. 그전에는 사실 네. 열심히 그냥 회사에서 주는 돈 받아가지고 농땡이 안 부리고 뭐 성실하게 살면서 뭐 기사 쓰고 그냥 뭐 지적하고 뭐 이런 것만 하면 됐거든요. 네. 근데 그게 사실 돈을 만들어내는 행위는 아니니까 그런 거에 대한 고민을 할 필요는 없었는데 뭐 돈값을 하는 행위인 그렇죠, 건데. 그렇죠. 네. 내가 받은 것만큼 열심히 살면 되는 거였는데 이제는 실질적으로 돈을 이렇게 다른 사람한테도 뭐 돈값을 하면서 돈을 만들어내야 되니까 그거에 대한 그래서 이제 그거를 큰 규모는 못 하더라도 조금씩 이제 유의미한 거를 막 해나가고 있는데 그러면서 이제 큰 꿈을 또 버리지 않고 뭔가 이렇게 가야 되는 게 이게 좀 쉽지 않다. 뭐 이런 사실 생각을 했죠. 그 김프로님 목소리가 이렇게 차분하고 풍스럽고 정돈된 목소리라 그렇지 빡세요, 여러분. 네. 이게 다 토니 헤드만 보고 나서 별 할 말이 없는 거지. 네. 영화가 아무튼 근데 이거 뭐 상 많이 받은 작품인데 저희가 일방적으로 볼 순 없고 자 그래서 어쨌든 줄거리 요약 김프로의 줄거리 요약 구다리 요약. 그렇죠. 이거는 무려 2시간 40분에 가까운 영화인데도 5구다리로 정리가 되더군요. 심플하네요. 오히려 네. 첫 번째 구다리는 괴짜 아버지 빈프리드를 설명해주고 그리고 굉장히 썰렁한 커리어 우먼 딸을 보여줍니다. 그게 이제 첫 번째 구다리고요. 두 번째 구다리는 걔가 죽은 다음에 아빠가 이제 루마니아로 건너가서 딸하고 잠깐 지내요. 이제 빈프리드와 이네스가 지내는 거죠. 그리고는 이거 뭐 안 맞으니까 돌아오는 걸로 이제 두 번째 구다리가 끝나고 근데 간 줄 알았는데 세 번째 구다리는 안 갔어. 아빠가. 네. 이때부터 이제 토니 에드만과 이네스가 만나는 건데 여기는 사실 이제 길어요, 되게. 근데 따지고 보면 그냥 에피소드가 계속 바뀔 뿐이지. 반복되죠. 토니와 이네스가 만나가지고 그냥 옥신각신 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저런 에피소드들이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구다리는 이네스가 좀 변합니다. 뭐 고민하고 뭐 나름대로 이렇게 성장도 하고 뭐 포옹하면서 이렇게 뭐 있잖아요. 결국 이제 누드 파티로 대변되는. 그때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제 뭔가 좀 성장하거나 변하거나 이런 게 좀 찾아오고 마지막 구다리는 할머니의 장례식 그리고 이네스의 생일
뭐 요 두 가지로 이제 대변되는. 네.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끝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5개인 건데 이거를 2시간 40분 동안. 저 영화가 그냥 리듬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리듬이 정말 남다른 것 같아요. 저번 시간에 황대리님이 막상 볼 때 재밌게 봤다는 말이 사실 이해도 가는 게 그 리듬에 불편해하지 않고 그냥 영화가 이런가 보다 하고 보고 있으면 연출을 또 못한 것도 아니에요. 그 뻘쭘한 시간을 견디게 만드는 거. 이 영화의 대부분의 상황은 뻘쭘한 상황을 견디는 인물들이잖아요. 네. 왜냐하면 토니가 자꾸 애처럼 그치, 아재 개그를 자꾸. 예, 얼마나 뻘쭘해. 그걸 견뎌야 되는 딸의 시간이니까. 이걸 만약에 뭐, 확 빨리 진행다고 했으면 아마 또 지금처럼 이런 처연하거나 약간 좀 관조하듯이 볼 수 있는 영화가 안 됐을 테니까. 뭐 미국에서 만들면 그렇게 하겠지. 그러면서도 뭐 건조하고 다 하겠지. 미국이니까. 미국 팔게 합시다. 근데 뭐, 아무튼. 그래서 그 리듬을 그냥 익숙하게 받아들이면 세워라 내워라 하고 보면 뭐 장면들은 다 자기 삶에 빗대서 내가 우리 아버지한테 아니면 내가 내 딸한테 이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나 이때 이런 말을 꺼내진 않았지만 그때 이런 말을 꺼냈으면 누군가한테 상처받았겠구나 뭐 이런 자기가 적용을 할 수 있는 얘기들이 이제 계속 반복되니까 뭐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아까 김프로님 말씀하신 것처럼 가장 긴 토니 에드만의 정체성으로 아버지가 딸과 함께하는 시간만 해도 한 1시간 반 될 텐데 이게 뭔가를 향해 가는 게 아니거든요, 지금. 그냥 계속 놓여있는 나날을 계속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가는데 그러면서 누군가가 누구에게 영향을 주는 것처럼 보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게 지루한 것 같아요. 네. 어떤 전조라도 깔아주던가 여기서 한 번 정도는 민낯을 서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미 민낯을 앞에서 다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아버지가 짐 싸고 루마니아에서 자기 집으로 간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때 다 했어요. 이 이야기를. 근데 이 뒤에 토니 에드만이라는 새로운 자아를 만들어서 또 그걸 하고 있으니 우리가 기대하는 걸 벗어나지를 못하는 거죠. 이름까지 바꾸고 새로운 자아가 되었고 딸도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고 토니라고 부르기 시작했으면 이제 우리는 이제 다 이걸 다 자기 껍질을 벗고 어딘가로 가야 되는데 항상 못 가다가 갑자기 느닷없이 물리적인 껍질을 벗고 누드가 되는 걸로 그걸 다 퉁쳐버리니 이게 이제 너무 게으른 거 아닌가? 영화를 한 줄로 정리하면 뭐 소원했던 아빠와 딸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이야기인 건데 네. 그게 여태까지 우리가 보던 헐리우드의 전형적인 기승전결로 이렇게 쫙 설명되는 방식이 아니다 보니까 네. 와 이게 중간이 너무 이렇게 길고 반복되는 것들이 늘어져서 그럼 이 얘기를 이렇게까지 그리고 마지막에 또 명쾌하게 끝나거나 아니면 굉장히 알싸하게 그냥 열린 결말로 끝나거나 그렇지도 않잖아요. 네. 저는 끝까지 어떤 게 걱정됐냐면 그 혈압기가 계속 나왔었잖아요. 죽을라나? 다니엘 블레이크처럼. 그래서 아니 아빠가 이제 의치 끼고 그 딸이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마지막에 안 돌아오잖아요. 빨리 안 돌아오잖아요. 네. 그래서 여기서는 갔더니 죽어 있고 뭐 약간 이런 건가? 뭐 이걸 지금 하려고 하는 건가? 근데 또 끝으로 그냥 끝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만약에 그렇게 죽는 걸로 끝났으면 제가 와서 굉장히 공분했을 것 같아요. 그렇죠. 광분하면서 얘기했을 것 같아요. 그랬겠죠. 나다니엘 블레이크가 네. 있는데 그렇죠. 지금 뭐 하는 거냐 똑같은 얘기를 네. 지금 근데 또 그건 아니라서 네. 사실 제가 슬슬 지금 제가 혈압을 높여보자면 제가 가장 공분하는 류의 영화예요. 이런 영화가. 뭣도 안 했어. 뭣도 안 한 영화거든요. 그냥 까봅시다. 전 첫 장면부터 그게 느껴져서 남은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하나 너무 힘들었어요. 택배 오는 장면 있잖아요. 그건 의도가 있는 것도 아니고 못 찍은 것도 아니고 그냥 무례한 거예요. 자, 내 영화는 딱 정자세하고 되게 민감하게 느껴야 돼 라고 말하는 영화예요. 이 영화가. 처음에 띵동 누른 다음에 하염없이 기다려요. 우리 주인공이 문을 열고 나오기까지를. 근데 하염없이 기다리는 거에서 정확한 시간 연출을 또 했어요. 하염없이 기다리네 하다가 이거 좀 긴 수준을 넘어가네 하다가 이거 지금 관객한테 조금 뭘 지금 하는 거구나 라는 시간이 느껴질 정도로 엄청 길어질 때쯤 이 택배 배달원이 두 번째 초인종을 눌러요.
사람이 아니야. 감독이 버티라는 시간을 버티고 서 있다가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는 배우예요. 저는 이런 감독도 진짜 싫거든요. 자, 여기서 우리가 느껴야 하는 게 뭐냐면 나는 바쁜 택배 배달원인데 누군가 안 나와. 그만큼 얘가 민그적거려를 표현하려고 했다면 택배기사가 초인종을 그 긴 시간 동안 안 누르고 서 있을 리가 없어요. 띵동띵동 쾅쾅쾅쾅 해야 되는데 그걸 안 시킨 거예요. 뭘 안 함으로써 영화를 만드는 족속들의 전형이에요. 그러다가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려고 하는 순간 저는 지금 문 열리겠지라고 생각을 했어요. 아니나 다를까. 두 번째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이 문이 벌컥 열려요. 요따오로 연출한다는 거구나. 그런 내용은 연락이 없고 뭔가 관조하는 타이밍 마가 졸라 길겠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런데 뭔가 꼬집어서 이 영화의 의미화시키기 굉장히 좋은 장면들을 또 넣어놨어요. 예를 들면 아빠 잘 갔나 해서 음성 메시지 남겨봐요 하고 창밖을 봤더니 어떤 할머니가 페트병 쓰레기통에 버리려고 하는데 동네 꼬마애들이 막 할머니 손녀 막 이렇게 보는 그런 장면. 그게 얼마나 낡은 시선입니까? 마천루 꼭대기에서 저들의 삶을 보는 선진국에서 제3세계를 보는 눈이에요. 그게. 그런 눈으로 이 세상을 조망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너무 얕아요. 깊이가. 그리고 그 씬, 그런 컷 직전에 나온 컷이 또 이 영화가 얼마나 연출 못하는지를 보여주는데, 그 양카였나요? 딸의 비서. 딸의 비서랑 셔츠를 갈아입고 뭐 하는, 뭐, 너무 뻔한, 하지만 있을 법한 일이잖아요. 갈아입은 다음에 대신 입고 뭐, 뭐 그럴 수 있지. 이렇게 발톱 이렇게 해서 피 묻은 거. 그거 뭐 별거 아니잖아요. 사실은. 어떡해요? 하면서 부하 직원이 제 거나 갈아입으세요 할 수도 있어요. 요즘 회사원들이 그걸 많이 본다면. 그걸 또 너무 이상하게 슬픈 이 셔츠를 갈아입힌 내가 너무 슬퍼 하듯이 찍어놨어요. 근데 그렇게 해서 갈아입었잖아요. 갈아입고 이제 파워포인트 클릭할 거라고. 걔가 소개될 때 차에 타면서 양카도 회의 참석하냐 어쩌고저쩌고 할 때 걔는 간다. 근데 팀은 나는 회의 안 들어간 거에 대해서 약간 지금 속상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일 못하는 것 같은 신입 요직원 데려간다니까 왈가왈부하는 장면이 있는데 그때 이 딸의 비정함을 보여주려고 걔는 가가지고 지금 파워포인트 이거 마우스 클릭해야 되니까 데려간다 뭐 이런 식으로 말을 하기도 했거든요. 결국 걔가 이제 마우스 포인트 클릭을 하고 있어요. 근데 그걸 또 마치 걔가 그것도 제대로 못하는 애라는 듯이 연출해놨어요. 막 얘기하다가 양카? 다음 거 눌러주세요. 하면 그제서야 얘가 눌러요. 뭐 거기까지도 내가 알겠어. 그렇게 연출하고 싶었다는 걸. 근데 그런 다음에 딸이 그 비서한테 하는 말이 머리카락 내리라 그래요. 사람이 아니야. 그 머리카락을 이렇게 올리고 있던 애는. 왜냐하면 머리카락을 내려서 이 피가 묻은 셔츠를 가리라는 거잖아요. 걔는 성인이고 지금 대기업에 누군가 굉장히 능력 있는 커리어 우먼의 비서로 들어온 애가 설마 그 회의석상에서 이게 보이도록 굳이 왼쪽 머리카락은 내리고 있는데 오른쪽 머리카락으로는 피를 이렇게 보이게 하고 있겠냐고. 그리고 그걸 본 딸이 그걸 내리라고 해야 그걸 정정하는 애면 얘 주변에는 얼마나 비극적으로 멍청한 애들만 모여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리얼한 것 같이 보이는 이 영화의 매너는 어디서 생기냐면 그냥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연출을 안 함으로써 뭔가 한 것 같아 보이는 장면을 만들어낸 김프로님 말대로 말하면 불친절함. 제가 말하기로는 게으르지만 뭔가 하고 싶은 이 연출이 만들어낸 환상이고 사실은 너무 간단하게 파워풀하게 말할 수 있는 걸 파워풀하게 말하면 촌스럽다는 얘기를 들을까봐 자꾸 나는 그 말을 그렇게 세게 하고 싶진 않아. 이런 태도로 영화를 만들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걸 좋아해가지고 상 주는 영화제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러니까 걔네가 상을 다 준 거죠. 이걸 문라이트랑 비교해보면 바로 느낄 수 있어요. 문라이트는 그 뻔하고 정말 상징 세고 정말 판에 박힌 이야기를 영화로밖에 할 수 없는 장면들로 꽉 차게 만들었거든요. 시나리오를 프린트해서 뽑아보면 한 4배 차이가 날 거예요. 근데 그 활자들이 무슨 소용이 있나? 라는 생각이 드는 거죠. 야, 이 영화 진짜 많은 관객들이 봤으면 좋겠어요. 많이 보고 그래. 정말 엄청난 팬층이 생겨가지고 마치
아가씨를 깐 배 감독님을 만나는 것처럼 많은 분들이 분노를 가지고 와서 진짜 댓글 대전이 일어났으면 좋겠는데. 근데 뭐 안 볼 것 같아요. 영화를 안 볼 것 같아요. 네, 아. 그러니까 상을 몇 개를 받듯이. 뭐 하여튼 그런 느낌이 들었다. 근데 어쨌든 뭐 저는 조금 이제 다른 시각이기는 한데 네. 뭐 연출적인 거야 뭐 100번 양보해서 네. 뭐 감독이 어쨌든 그것도 감독의 선택이니까 나의 취향에 따라 난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그거를 뭐라 할 수는 없는 거라고 만약에 양보를 한다 하더라도 그러면 그 방식 자체는 네. 친절해야 되지 않느냐는 거거든요. 왜냐면 어쨌든 이거는 돈을 내고 가서 보는 거니까 네. 관객들한테 재미라는 요소를 적절한 시기에는 적당히 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걸 2시간 40분 러닝타임을 가지고 가서 얘기를 할 거라면 그만큼의 지루함을 느끼지 않게 만들어주는 요소도 네. 반드시 집어넣어서 또 사람들로 하여금 이게 지금 얘가 이래서 울고 있는 거야. 얘가 지금 이래서 이런 표정을 짓고 있는 거고 얘가 지금 하고 있는 이런 행동은 이런 감정을 설명하기 위한 거야 라는 거를 그래도 알아챌 수는 있게 좀 네. 해줘야 좋을 텐데 저는 상당수의 많은 분들이 만약에 이 영화를 보고 평론가들의 평을 보면 와 이게 이런 얘기였어? 와 이게 이런 기호였어? 라고 할 게 많지 않을까. 근데 그렇게 되면 이게 과연 그 영화를 많이 보고 영화적인 문법에 익숙한 사람들한테는 이야 잘 만들었다고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으나 일반 대중들을 상대로 만들어진 상업영화 뭐 독립영화라고 하더라도 많은 돈을 들여가지고 그렇게 만들어진 영화라면 그게 과연 잘 만든 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냐라는 거에 대한 근본적인 고민이 좀 생겨가지고 잘 모르겠더라고요. 못 만든 거죠. 네, 못 만든 거죠 뭐. 괜히 두 분이 까시니까 저는 제가 재미를 느꼈던 지점에 대해서 굳이 얘기해야 이 팟캐스트가 풍성해질 것 같은데. 그래. 왜 이렇게 얘기돼? 하여튼 뭐 그런 게 제가 재미를 느꼈던 지점이 어떤 게 있었냐면 그 제일 막아 뜨는다고 볼 수 있는 그 부분 있잖아요. 이제 루마니아에 가서 아빠가 오고 아빠가 토니 앤드바디 되고 누드 파티를 하기까지 이때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 것 같지만 굉장히 천천히 이제 서로를 이해하게 되는 과정이 있잖아요. 네, 그 과정들이 재미없지 않았어요. 그냥 뭐랄까 딸이 사무실로 들어가는데 아빠가 옆에 있는데 아빠가 그 딸이 오는 걸 보고 아빠가 그 옆에 붙잖아요. 붙어가지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쓱 가는데 딸은 쳐다보지도 않고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 그래서 아빠는 그냥 조용히 나가려고 하는데 전화를 딱 와가지고 비서가 뛰어나가가지고 전화 받아보라고 그래가지고 얘기하잖아요. 이미 딸은 진절머리가 날 정도로 아빠가 이런 걸 많이 했구나. 그렇게 완전 피상적으로 대화하다가 점점점 어떻게 되든 그 딸의 삶에 개입하게 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딸이 이제 거기까지 가잖아요. 그래 내가 얼마나 개판으로 살고 있는지 아빠도 한번 보라고 하면서 이제 파티 가가지고 막 약하고 아빠도 지지 않잖아요. 그냥 딸이 막 약하고 막 이래 하고 있으니까 에이씨 아빠도 한때 했다는 걸 굳이 보여준 것처럼 싹 긁어가지고 이빨을 한번 발라주고 그래가지고 그래서 내가 하는 일도 한번 봐라 해서 딸 하는 데까지 가고 뭐 그러다가 뭐 파티까지 가고 이거 하는 정들이 저는 되게 짧은 구다리로 이야기를 했지만 이게 너무 길잖아요. 근데 이걸 그냥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라고 알고 그냥 마음 놓고 보니까 저는 시간이 잘 가더라고요. 그리고 의외로 그 누드 파티를 하는 장면은 너무 웃겼고. 그래요? 네, 되게 웃기더라고. 그 난처한 상황도. 거의 한 번도 안 했었어요. 상황 자체가 웃기니까. 상황 자체가 웃기잖아요. 황당하고 그죠. 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게 물어보고 싶은 게 그게 껴안을 때 이제 서로 뭔가 그래 이 상황이 서로를 이해하게 되고 딸이 아빠를 의지하게 되는 장면이구나라고 연출하는데 거기서 이해를 못 하겠더라고요. 근데 백 감독님 거기는 이해하신 것 같은 것 같아가지고. 그걸 위해서 달려오는 영화인데 네. 좀 과정이 계속 불편하게 짝이 없는 거죠. 뭐 이를테면 제일 처음에 저도 이제 아빠가 처음 부카레스트인가요? 와가지고 관광객이 저 로비에 있다가 딸은 그때 막 카드키 꺼내고 하다가 아빠를 이미 알아챘어. 근데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그 아빠는 혼자 막 되게 좋아하잖아요. 뭐 그런 연출은 되게 좋았거든요. 캐릭터도 너무 좋고 설정도 좋고. 근데 이를테면 이런 거예요. 그리고 왈가왈부하고 비서가 따라다니랜다 하고 뭐 어디 갈래요 하다가 갑자기 아빠가 네가 인간이냐 그러다가 아까 미안했다 했더니 딸이 뭐 그렇게 말할 줄 알았다. 그건 되게 좋은데 뭔가를 안 함으로써 우리에게 느끼라고 자꾸 그냥 던져놓은 장면들이 이 영화의 리듬을 그냥 툭툭 떨어뜨린다. 아까 말씀드린 뭐 그런 장면도 있지만
가장 그래서 갈등이 격화돼서 아빠가 결국은 뻘쭘하게 있다가 집에 가려고 엘리베이터에 서 있잖아요. 보통은 포옹을 언제 하냐면 눌러놓고 그치, 엘리베이터가 올라오면 네. 문 열리기 전에 포옹을 한다고요. 그렇죠, 그렇죠. 왜 그걸 계산을 하냐면 아빠와 서먹한 딸일수록 그걸 계산할 거예요. 그렇죠, 그렇죠. 저도 우리 집에 가서 고향집에서 오기 전에 아버지랑 언제 인사를 하냐면요.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기 직전에 인사를 하거든요. 왜냐하면 그래야 덜 어색하니까. 그렇죠. 그게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네. 네. 근데 얘는 그걸 명백하게 의도하고 그렇게 연출한 거예요. 눌러놓고 기다리는 걸 보면서 뻘쭘해라. 얘네는 포옹도 벌써 끝내버렸다? 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묻고 싶은 거죠. 만약에 감독님이 아버지랑 실제로 그렇게 서먹한 사이여서 겪은 일이 있다면 엘리베이터 앞에서 서먹한 기분을 느낀 적이 있다면 그때 문이 언제 열렸고 포옹 언제 했냐. 그러니까 차라리 거꾸로 연출이 됐으면 말이 된 것 같아요. 네. 뻘쭘하게 계속 서 있다가 그렇죠. 그 포옹하고 띵 열려가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면 차라리 그렇죠. 아니면 문이 열리면 딸이 황급하게 포옹을 하던가. 네. 그러면 아버지도 됐다 들어가라고 하던가. 그걸로 그러니까 제가 방금 말씀드린 이걸로 충분히 설명이 되거든요. 근데 그것보다 더 뻘쭘하고 보는 사람이 견디기 힘들게 만들고 싶어서 사람이 아니게 만든 거라니까. 그래서 저는 이런 연출법이 틀려먹었다는 거죠. 사람으로 만들어야지. 그냥 그건 연출을 잘한 게 아니라 내가 보는 내가 다 뻘쭘하다인 건데 그걸 뭔가 있다고 착각을 하면 안 된다는 거죠. 그걸로 막 별점이 높아지면 안 된다는 거지. 변태도 아니고 그걸 느끼면서 막 너무 좋다고 하면 어떡하냐. 나레이션 넣고 싶다. 우리의 소리를 찾았어. 지금 여러분께서는 네. 배 감독님이 어그로끄는 소리를 듣고 계시는 그런 배 거구나. 감독님의 마음의 소리. 네가 상을 몇 개 받았어. 내 연출은 틀렸다. 그 상준 놈도 털렸고. 그러니까 저는 그런 방법이 보일 때마다 이 영화에 대한 호감이 자꾸 떨어졌어요. 그러다가 가장 대놓고, 사실은,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거 이런 거야. 라는 장면이 뭐냐면, 맥락 없이 그 털 뒤집어 쓰는 아빠가 와가지고 있다가 갈 때, 뛰어가서 포옹한 건, 저는 그냥 솔직해 보였거든요. 이런 걸 하고 싶었던 거 아니야. 앞에 2시간 왜 뭐 있는 척 했냐고. 엘리베이터 문 열리는 황급하게. 그거를 평범하게 이해했다기보다는, 너는 이런 놈이잖아. 평범하게 해도 좋은 거를 있어 보이려고 하는 대단한 얘기 하는 거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네스의 생일날로, 그러니까 생일날 파티로 시작해가지고 네. 생일로 끝나고 그리고 또 뭐 반려견의 죽음과 할머니의 장례식과 뭐 이런 거를 이렇게 나름대로 이렇게 계산했을 텐데 그런 거 많아요. 과연 그거를 보는 사람이 캐치하면서 이게 생일을 시작해서 생일 끝나고 뭐 이런 죽음으로 나오고 이런 거를 과연 이해하면서 봤겠느냐? 근데 그게 오히려 보면 촌스러울 정도로 전면에 드러나는 상황도 되게 많아요. 그거 뭐 네가 인간이냐라고 하고 나서 뒤에 가서 상사가 뭐 칭찬하는 투로 넌 짐승이야. 짐승이야. 그러니까 이게 연출을 잘했다고 이걸 4개 만져버리면 안 돼. 별표를. 지금 할 수 있어요, 저도. 이런 게 하려면. 쪽팔려서 안 하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한데 6시간 넘겨봐. 역사에 남는 영화 막 이럴 거 아니야. 비운에 막 수작 막. 난 그렇게 불행하게 살고 싶지 않아. 그리고 저는 그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 다른 거는 뭐 그렇다고 치고 그 왜 남자친구하고 남자친구가 막 그걸 잘 모르겠어. 그 있잖아요. 상교를 하려고 하다가 네. 남자가 자위를 하고 네. 그걸 또 뭐 팬케이크에다가 사정을 하는데 팬케이크를 먹고 이건 도대체 뭡니까? 저도 그걸 잘 뭘 말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거? 제가 이제 그쪽 젠더가 다르니까 뭐 모르죠. 어떤 그 젠더의 어떤 감수성 모르겠는데 아빠가 생각할 것만큼 그렇게 순진한 딸도 아니고 아빠의 어떤 얕은 충고가 들어먹히지도 않을 애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어떤 장치로서 기능하지 않았을까. 이를테면 마약을 하는 장면을 아빠를 보여주는 것처럼 뭐 그런 관객에게도 약간 일종의 소격 효과를 주면서 훨씬 얘가 더 뭔가 약돌기 있고 더 센 애다. 뭐 네. 이런 거를 보여주기 위한 거였을까요? 뭐 그렇죠. 막 이래저래 해보자면 그걸 또 어떻게 찍냐의 문제도 있었을 텐데 막 리얼하게 막 음모 노출도 되고 성기 노출 다 되잖아요. 있어 보이고 싶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그걸 리얼하게 찍으려고 했으면 정액이 사정되는 것도 한 컷에 찍었잖아. 진짜 사정을 시키던가. 그것도 아니잖아. 그러니까 뭐 손에 묻지도 않았잖아. 남자 손에. 그러니까 뭐 애매하게 뭐 한 건데. 근데 그 부분은 meaningless예요. 네, 되게
그냥 그렇게 생각해요. 이해를 잘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그 소가 뒷다리로 개구리를 잡았는데 우리가 그 개구리를 보고 뭘 느낄 수 있냐는 거죠. 그런데 개구리 사체 같은 뭔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소가 생각했다면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아냐고. 네. 아무튼 그분이 너무 이해는 안 세게 됐고. 얘기했나? 아무튼 마지막 누드 파티도 네. 굳이 거기서 옷을 벗다가 네. 갑자기 가서 누드 파티야. 이건 뭐 아버지처럼 네. 임기응변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돌려보내는 건 좋았는데 여자가 가고 그리고 양카인가 걔만 또 와가지고 이렇게 오잖아요. 와가지고. 그것까지도 네. 오케이. 쟤는 그냥 권력구조내에서 그렇지. 그런 애니까 이걸 또 순진하게 받아들여서 야 되게 정말 처연하구나 하면 오케이인데 그렇죠. 그 정도 수준도 아닐 거예요. 내가 이렇게 막대했던 내 비서가 나를 이해해주는 이해해주는 그런 상황을 썼을 그리고 막 비싼 것도 아니지만 막 선물 주고 막 이런 걸로 그러니까 이거야말로 알레고리거든요. 이 영화 그런 자체가. 거 있다가 또 상사가 그거를 벗고 맥주 먹고 왔다고 그러면서 들어와서 네. 털 뒤집어쓴 아빠가 왔는데 깜짝 놀라고 뭐 또 있으라고 그러고 옷 입고 나가고 둘은 팬티를 입고 그것도 이건 얼마나 대놓고 대친구죠예요. 헐벗고 있는 딸한테 털옷을 덮어쓴 아빠가 오는 그래. 무슨 의미인지는 모르겠으나 그리고 일단 대칭이 돼 있잖아요. 그리고 그 상사도 그저까지는 정말 비정하고 넌 징순이다 했던 애도 사실은 모든 껍질을 벗는 우리 똑같은 상처받은 인간이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집어넣은 건데 그러니까 이 감독의 순진한 판타지 그러니까 판타지라는 게 꼭 뭐 실제가 아닌 게 나오고 막 SF만 판타지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순진한 판타지도 있다고 봐요. 저는 창작자의 순진한 판타지라는 게. 거기서 와서 네. 또 그렇게 셋이서 뭐 누드 상태로 있다가 네. 둘은 또 말도 안 하고 팬티를 입고 네. 왜냐하면 계속 그러고 돌아다니기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편하게 찍은 건데. 그죠, 저 이해를 못 하겠어. 그럴 거면 왜 벗어 처음부터? 그게 말이 안 되는 거 아닌가요? 왜냐하면 그걸 써놓고 나머지 썼을 거예요. 그래서 그랬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옷을 거기서 시작했지 않았을까. 누드 파티에서. 네. 왜냐하면 그게 뭔가 좀 상징을 할 수 있는 게 있잖아요. 네. 네. 거기는 뭐 가운을 입고 또 달려가서 뭐 포옹을 하고 뭐 거기서 또 막 장난을 하고 얘는 어렵다. 되게 어렵다. 그래서 계속 이해하려고 그래서 그래요. 저는 그 상황이 너무 웃겼거든요. 그래요? 그냥 뭐 이렇게 해프닝이 발생했네. 뭐 의미를 굳이 찾으려면 찾을 수 있겠지만 상황이 웃겨가지고. 그렇지. 그게 그러니까 영화가 웃겼다기보다는 이 뭐야 이러면서 웃었던 거예요. 저는 근데 좋았던 장면 하나, 그러니까 이 긴 호흡이 딱 어울릴 때도 있더라고요. 전 그 장면 너무너무 좋았는데, 토니 에드만의 첫 등장. 누가 최악의 주말을 겪었는지 서로 지금 대화하듯이 막 말하다가 우리 아버지가 그게 사실을 기르던 개새끼가 죽어가지고 막 갑자기 멘붕이 온 거지. 그래가지고 우리 집 왔다가 또 갔는데 하여튼 뭐 어쩌고저쩌고 또 우리 집 뭐 로비에까지 있다가 막 스파게티를 또 나한테 해주고 뭐 그러고 갔다. 라고 했는데 갑자기 옆에 있던 장발의 남자가 위스키 한잔 하실래요? 하는데 그게 아빠잖아요. 그게 그러니까 거기 슬슬 와가지고 이게 엑스트라처럼 앉아 있었거든요. 그러다가 갑자기 그게 한 컷이거든요. 전 그 장면 너무 좋은 거예요. 거기는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네. 전 그리고 그 뒤로 기대치가 확 올라갔는데 옌병. 예. 그리고 그때 허머가 왔군요. 어쩌고 했는데 진짜 허머 리무진이 와 있길래 와 이건 뭐지? 약간 뭐지 싶었어. 야, 그쵸. 이 뒤에 뭔가 뭐 있나? 근데 아니면 그것도 설명되는 게 찾아보니까 또 생각해보니까 있네. 막 생각해보면 아버지의 경제 수준을 감당할 수 없는 막 행동들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뭔가 이 양반이 감추는 뭔가가 있나 싶은데 그런 또 여기에 대한 설명도 신용카드를 굳이 길게 끌어가지고 끌는 장면들이 몇 번 나와요. 그러면서 아버지도 무리하고 있구나라고 설명은 안에 있는 것 같긴 해요. 그렇지. 그리고 혈압 그거 체크 그것도 그냥 써먹은 거잖아. 그러니까 이 노인네를 정말 정말 지질이 궁상의 그걸로만 써먹었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그래서 죽을 줄 알았다니까요. 그러다가 마약까지 했는데, 그러니까 이거 쓰고 버린 카드들이 너무 많고, 그게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애정과 위로를 건네는 영화들이 이런 모순적인 때가 좀 있어요. 이를테면 라우더 덴밤지처럼 무슨 종군 기자 막 전쟁과 일과 사랑과 뭐 불륜 뭐 이런 거 얘기하면서 막 실제 그때 전쟁에 참상을 보여줬던 막 사체들 막 쌓여 있는 사진 막 대놓고 스크린에
보여줘 버리고 뭐 이런 싸가지 없는 족보 없는 연출을 하면서 뭐 있어 보인다고 저는 경멸합니다. 아니 저는 그래서 네. 이번 편을 보면서 네. 아 우리 켄로치 오빠가 아 그럼요. 아 진짜 켄로치 옹이라고 해야지 오빠라고 하면 안 되지. 켄로치 옹이 진짜 대단하신 분이구나. 그러니까 저는 너무 멀리 간 것 같고요. 저는 가까이서 우리 현실에 적용해 보자면 원래도 가능성이 거의 없었는데 이 순간 이후로 완전히 없어진 거는 적어도 배 감독님이 영화를 독일에서 찍을 일은 없겠구나. 그래. 이번 팟캐스트를 통해 가지고 혹시 있을지 몰랐던 그 독일에서의 연출 기회는 사라진 게 아닌가. 그래. 뭐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 왜 비정상 해당 이런 거 봐도 그 독일 친구 나오잖아요. 그 유머 없다고도 유명하잖아. 그 맨날 구사리 먹잖아. 스타일이 안 맞아. 안 맞아. 안 웃기더라고. 네. 그래서 정말 저는 이거를 보면서 네. 그냥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계속 앞에서 혈압기를 보여주는 것 때문에 아 이게 혹시라도 뒤에서 죽지 않을까 그 생각을 하면서 문득 아 켄로치 감독이 정말 거장이구나. 네. 그리고 정말 영화를 잘 만드는구나. 네. 라는 생각을 새삼했네. 진짜. 좀 네. 더 이 마지막에 저는 이제 살아가야 되니까 겸손한 구멍을 찾자면 이걸 분명히 정말 절실하게 공감하는 유럽인들이 있을 것 같아요. 물론 이걸 절실하게 공감하는 관객들도 있는 것 같고 네. 그 목소리가 진짜 궁금해요. 어떤 지점에서 본인한테 누군가는 자기의 최고 영화 중에 하나로 꼽을 거 아니에요. 이 정도 평점이면 그렇죠, 적어도 평점을 매긴 평론가라면 네. 그래서 이번 주 금요일 날 있는 정성희 평론가의 메가박스 이벤트 많이 응모해 주시고요. 아니, 그러니까 뭐 방송은 그럴 수 끝나고 있죠. 난 다음에 나갈 텐데. 아 그래? 그럴 수 있죠. 그냥 전 고레다 히로카즈 감독도 생각나고. 그렇죠, 그러니까 그렇죠. 힘을 빼고 찍어야 되는데 이게 불친절한 게 뭐 힘 빼고 찍은 것처럼 보이는 착각이 들 수 있잖아요. 아 물론 이제 아까 황 대리님 말씀하신 것처럼 누군가에게는 일생의 영화가 될 수 있을 수 있고 저는 근데 이게 영화는 저는 한 편을 다 봤을 때 뭔가 총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형용사로 표현할 수 있는 어떤 느낌을 받고 정리가 되거나 아니면 정리가 하나도 안 되더라도 그 인상이 깊은 영화를 좋아하는 거고 요소에서 나 맞아 나 저런 적 있어 이런 데서 깊은 인상을 받는 분들도 있으니까 이건 이제 뭐 성향 차이로 보더라도 제가 연출의 입장에서 봤을 때 뭐 그렇게 보더라도 좋게 보이는 장면이 있는 만큼 정말 의도하였으나 별로 좋지 않은 방식으로 만든 장면도 같이 있어서 참 뭐라 하기 애매한.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제가 이제 예술을 논하기가 좀 그런데 그 영화를 뭐로 보느냐의 관점의 차이가 이런 다른 결과를 내는 것 같아요. 그 지금 좀 전에 이제 미녀와 야수를 다뤘잖아요. 뭔가 영화를 상품이라고 생각한다 그러면 미녀와 야수 같은 어떤 이런 영화가 나올 수 있다고 생각하고 뭔가 영화를 예술로 생각한다면 이런 영화가 나오나? 그래서 이 영화를 대하는 태도의 차이가 영화를 만들어지는 영화도 이렇게 영향을 미치나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유럽에서 만들어지는 영화가 저는 제가 계속 유럽 얘기하고 있는데 저 짧은 경험으로는 유럽에서 만들어진 되게 좋다는 영화로 대접받는 것들 보면 전 보통 이런 인상을 받았거든요. 아까 얘기했듯이 재미가 뭔 말하는지는 알겠는데 재미가 없구나. 뭔가 이상한 재미는 있는데 무슨 말 하는지 모르는 이런 경험들을 통상 느꼈는데 계속 공통적인 이런 경험을 하게 돼서 유럽에서는 저는 영화는 상품으로 더 이해를 하는 것 같은데 유럽 영화를 예술로 얘기하면 이런 시도 저런 시도 이런 영화 저런 영화가 나올 수 있나? 뭐 이런 궁금증을 가지게 되는 것 같아요. 물론 황 대리님 말이 맞는데 여기 이 영화에 이거 해당 안 한다니까. 왜 자꾸 이상하게 정리하려고 그래. 아니 상품으로 보면 미녀가 와서 나오고 예술로 보면 보리밭을 흔드는 바람이 나오는 거지 토니 에드만이 나오는 게 아니라고. 못 만든 거라고. 참. 뭐 저는 그렇게 결론을 야, 이동진 씨 4개 반 줬는데. 그거 잘못 본 거야. 저는 어떻게든 이해하고 싶어요. 네. 어떤 영화가 됐든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영화가 나오나를 계속 이해하고 싶은 욕심이 있어가지고 생각을 안 했다니까. 뭐 그래요. 각자의 취향이 있는 거니까 뭐 존중할 부분이 있기는 하나. 저 이 구렁텅이에서 자꾸 빠져나가는데. 굉장히 겸손하고 감독을 이해하려고 하고 이 순간에도 이 영화의 메시지는 무엇인가를 계속 생각하는 메시지 그런 바나나니까. 그런 사람이 된 것
팔로가 안 돼. 참. 망했다. 아, 콜이 나온 지 얼마 안 돼서 돌아오자마자 개판 졌네. 자, 아무튼 그래서 토니 에드만에 대해서는 뭐 이렇게 저렇게 평론가들의 평은 뭐 상당히 좋은데 네. 뭐 저 개인적으로는 네. 조금 더 친절한 영화 내지는 조금 더 알기 쉽게 만들어진 영화였으면 좋겠다라는 네. 뭐 생각이 있고 네. 그래서 좀 불편했다. 네. 뭐 이런 생각입니다. 네. 네. 아, 제가 그냥 2시간 넘어가는 데서 조금. 방송 끝내줘 이제. 뭔가 수습하려고 하는데 아, 제가 허리가 안 좋아요. 오래 앉아있다 보니까 화가 났어요. 아니 근데 정말 네. 그 영화를 보다가 영화가 이제는 마무리될 타이밍이겠구나 네. 싶은 생각이 들어서 네. 시계를 이렇게 딱 봤더니 네. 1시간이 남았더라고. 그래서 저는 아버지가 엘리베이터에서 뻘쭘하게 인사하고 딸이 울잖아요. 네. 여기서 끝나면 참 좋겠다. 아무튼 뭐 이렇게 저렇게 느끼신 평들 있으시면 네. 같이 올려주시면 좋겠고요. 혹시 여유가 좀 되시면 네. 아이튠즈 아이폰 쓰시는 분들은 아이튠즈에 가셔가지고 네. 댓글 리뷰 좀 네. 많이 남겨주시면 저희 순위나 뭐 이런 걸 도움 되니까요. 맞습니다. 뭐 이렇게 저렇게 좀 관심 가져주시고 반응 많이 해주시면 저희가 힘내서 열심히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번 주에는 또 반짝 나오는 영화들이 많이 있어가지고 네네. 뭐 영화를 고르는데 나름대로 또 재밌는 즐거운 고민을 또 한번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이번 시간은 지백 민세정 두 분이 연주해주신 언론 투게더 들으면서 마무리하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찾아오겠습니다. 평론가와 일반인 사이 매력적인 영화 미생들의 유쾌한 영화 잡담 시네마스타.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좋아요, 구독, 공유, 알림 설정 필요합니다. 필요합니다. 안녕. 안녕.